네, 이번 학기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5년 10월 학평 A형 29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3차 함수예요. 이 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었을 때 m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점 마이너스 4,a를 지나고 곡선 y는 fx에 접하는 직선이 3개 있다.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이 3개가 존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겠죠. 그쵸?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나조건 한 개를 더 본다고 한다면 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은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그쵸? 이제 도함수부터 좀 구해주면요. 얘는 3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 0 되는 거 찾아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3x로 묶게 되면은 3x의 x 플러스 2 얘가 0 되는 값이 될 거니까 바로 가볼까요? 최고차 한계수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게 될 것이고 얘가 0이고 아니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0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함수값까지도 좀 정확하게 구해보자고요. F0 값은 바로 보이죠. F0 넣어주게 되면은 쟤는 얼마? 0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F에 마이너스 2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0이 되는 거니까 얼마? 4.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X축,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4가 나온대요. Y축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값이 지금 4가 되겠구나.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얘가 우리의 fx. 됐나요? 근데 마이너스 4는 어디 있는데? 마이너스 4,a를 지금 지나야 되는데요. 실제로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좀 제대로 한번 보려면은 마이너스 4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보면 됩니다. 음수인지 0인지 양수인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4까지도 한 개 더 넣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64에다가 4, 4, 16 플러스 48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음수네요. 그쵸? 그 얘기는 마이너스 4가 이런 데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4는 여기 위치하고 있겠구나. 요런데 지금 마이너스 4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4,a인데 문제는 지금 a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그 가능성 있는 것은 요 마이너스 4라는 직선 위에는 지금 a 값들이 이렇게 놓여 있겠죠. 그쵸? 마이너스 4,a는 요런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들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점이에요. 근데 그 점을 지나면서 곡선에 지금 접하는 직선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3차 함수에서 알아줄 수 있어야 되는 성질이 하나가 뭐가 되냐면은 자, 3차 함수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문과 학생들, 문과 계열을 갈 친구들은 변곡점의 개념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되겠지만은 3차 함수 그래프에서는요. 우리가 접선의 개수와 접점의 개수를 동일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지만 항상 접선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랑 같은 건 아니에요. 4차 함수만 봐더라도 안 됩니다. 3차 함수였을 때는 가능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평가원에서도 기출문제로 이제 등장한 소재이기 때문에 문과 계열을 갈 친구들은 요 정도는 항상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 개념 잘 체크해 두시고요. 어찌됐건 근데 그러면 접전이 이제 3개가 지금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번 그어볼까? 어떻게 3개가 존재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한 개, 그쵸? 그다음에 이런 데서 긋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쪽에서도 한 개 발생하겠죠. 이렇게 또 한 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밑으로 지금 함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긋게 되면 이렇게 또 한 개 이렇게 생길 겁니다. 괜찮아요? 실제로는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프를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쌤이 여기서 긋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저 밑에 가서 지금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음수, 양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거 우리가 찾는 상황이야?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찾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무슨 수라 그랬거든? 음수가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지금 우리가 찾는 상황이 아닌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모든 점을 다 체크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쵸? 모든 점을 체크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의 범위 자체를 조금 우리가 좀 줄여서 생각해 볼까요? A가 지금 실수 전체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보다도 A의 범위를 좀 줄여놓고 생각한다면
A 최대값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요 단계로 오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마이너스 4,A를 지나면서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 3개 있다. 접선이 3개 있다라는 얘기는 3차 함수에서 접점의 개수가 3개 있는 것이니까 접점 자체를 쌤이 T, FT다 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T, FT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접선의 방정식 y는 F'T 갖고 올까요? 바로 미분할게요. 3t제곱 플러스 6t, 그 다음에 요점 지나야 되는 거니까 x-t 플러스 ft 그냥 가지고 올게요. t제곱 더하기 3t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자, 하지만 이 점은 접점은 아니지만 곡선 밖에서 그었었죠. 요런 점이 되겠지만은 이 점 역시 어디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 점 역시 접선 위에 있는 점이죠. 곡선 밖에 있는 점이자 접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더라도 성립해야 돼요. 우리 접선의 방정식 유형 여러 개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저걸 또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A는 3t제곱 플러스 6ta 마이너스 4-t 플러스 t세제곱 더하기 3t제곱. 자, 이렇게 이제 세팅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상황 우리 많이 봤어요. 상수만 남아있고 지금 얘는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함수잖아요. 그쵸? 근데 접점이 몇 개여야 돼? 접선이 3개라는 얘기는 접점 역시 3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요 얘기는 이 방정식의 실근 t가 몇 개다? 얘가 3개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y는 a라는 상수함수, 직선과 y는 요렇게 지금 생긴 요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죠. 3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걔 역시 3개가 된다. 요렇게 또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쌤은 요 그래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거 조금 한번 정리하고 가면요. 자, A는 얘는 3차는 지금 마이너스 3t제곱에다가 t제곱 더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2차 한번 볼까요? 2차는 지금 어디서 발생하죠? 마이너스 12t제곱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8t제곱. 그 다음에 더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5t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마지막 1차 한번 봅시다. 1차는 지금 여기서 생기죠? 마이너스 24t밖에 없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4t.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요 y는 a라는 상수함수랑 y는 마이너스 2t제곱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그 a의 범위를 찾아서 a의 범위를 줄여놓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함수를 쌤이 뭐 또 gt 없죠. gt라고 했었을 때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미분 한번 해봐야겠죠. g't 갑니다. g't는 미분 마이너스 6t제곱에 마이너스 30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갈 거고요. 마이너스 6으로 묶게 된다면은 묶어주면은 t제곱에다가 플러스 5t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도 예쁘게 되네. t 플러스 1, t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네, 그래서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자, 최고차항계수 음승거니까 이렇게 그래프 3차 함수 그려질 것이고 마이너스 4에서 극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 함수가 얘가 바로 gt 함수가 되겠구나. 괜찮죠? 네, 우리가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t, gt 함수값도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g-4 한번 구해주시면요. g-4는 요거 t로 묶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t제곱에 마이너스 15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얘가 지금 GT가 되겠죠. 그래서 G에다가 마이너스 4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넣어주게 되면은 요거 지금 32,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4 플러스 60 해주게 되는 거니까 4가 남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6이 되겠다. 그 다음에 G에다가 마이너스 1도 넣어주게 되면은 그건 저기다 넣을까요? 그러면 2에다가 마이너스 15, 다음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26에서 15 빼주면 1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y축에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요 값이 지금 얼마고 마이너스 4 집어넣은 값이 마이너스 16이었었고 요거 마이너스 1 넣은 값이 아이고 y축 여기가 아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있겠죠? 그쵸? 마이너스 1 넣은 값이 지금 얼마다? 11이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y는 a라는 직선과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그 상황이 궁금해요. 그 상황이 도대체 언젠데? 여기죠. 이런 상황. y는 a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1개, 2개, 3개 교점을 갖는 상황이겠네. 그쵸? 3개가 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어딘데? 아까 구해놨었던 요 11이 돼버리면 이때부터 2개예요. 그쵸? 그거보다 올라가게 되면은 1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안 돼.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6이 돼버리면은 그때 교점이 2개가 되는 상황이고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안 되는 거겠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y는 a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겠구나. 구해놨었던 마이너스 16보다는 더 커야 되고요. 11보다는 작아야 되는 요 정수의 범위로 우리가 좁혀놨습니다. 됐어요. a가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11보다는 작아야 돼. 아까 실수 전체를 a의 범위로 준 것보다는 조금 낮잖아. 그쵸? 자, 그러면 지어놓고서는 그 범위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으로 압축을 해놨어요. a의 범위는 저 무한대까지 갈 필요는 없고 저 밑으로 갈 필요는 없고 요 사이에서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그어볼 건데 근데 얘도 이제 또 기준이 있죠. 우리 지금 이런 4라는 값 0이라는 값 기준으로 극대극소를 기준으로 뭔가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극대값보다 더 위에 있는 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값이라고 한다면은 자, 접선이 몇 개 생기는지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 1개 생기고, 그쵸? 그 다음에 저기 밑에서 이쪽에서 또 1개가 이렇게 생겼었고, 그 다음에 저기 밑으로 내려가는 저기에서 또 1개가 지금 생기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지금 갔을 때. 그쵸? 그러면은 그 접선이 3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기울기는 어때요? 음수, 양수였어서 우리가 원하는 음수인 상황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방금 봤지만 방금 세팅했었던 이런 극대값 기준으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11보다는 작았을 때 같은 일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는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0과 4 사이 이런 점에서도 한번 보자고요. 이런 점이다 대표로 한번 쌤이 점을 찍어 놓고서는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은 또 1개 양수인 지금 기울기가 됩니다. 또 어디 있죠? 이쪽에서 생길 수가 있죠. 요렇게 또 몇 개, 여기서 또 1개, 기울기가 음수인 게 하나가 생기겠네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저기서 밑으로 또 가는 거, 여기서 또 몇 개, 1개, 양수인 것도 하나 생기네요. 그러면 양수, 음수, 양수, 우리가 원하는 음수인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좋네, 그쵸? 얘는 이 0과 4 사이에 있는 어떤 점을 치든지 간에 같은 상황이 똑같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얘 대표로 이거 지금 봤잖아. 그쵸? 그럼 0과 4 사이에 있는 요런 a 값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a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밑에 거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왜? 어차피 우리는 정수 a의 최대값을 따지는 거니까. 그쵸? 혹시 4일 때는 어떨까?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4였을 때는요. 요런 점에 있게 되겠죠? 이 y는 4, 요 만나는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4,a가 될 건데 여기서 일단 1개 생기고 1개 생기는데 이미 기울기가 얼마? 이때 기울기는 그냥 0이 돼버리죠. x축에 평행하니까. 얘도 탈락입니다. 기울기 곱은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4 같은 것 또한 돼요. 그 우리의 정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사이에 있는 정수 최대값 a가 3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m 값은 3이 되겠구나. 맞죠? 따라서 m제곱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얘는 9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요 밑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한번 그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1개, 기울기 얼마? 양수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생겨? 저기서 생기죠? 여기서도 요렇게 가서 이런 데서도 지금 양수인 기울기가 1개 더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 여기서도 양수인 기울기가 1개 더 생겨서 이때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또 양수가 돼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0과 4 사이가 된다라는 것까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풀이는 이제 일반적인 이 3차 함수의 접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얘기, 그 다음에 접선을 긋는 얘기를 잘 알고 있다면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사실 쌤이 조금 더 빠르게 가는 방법도 소개해 주려고 해요. 네, 요거 지워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가 설명으로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사실 문과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다루는 개념은 아니지만은 접선을 긋는다라는 요 문제 상황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네, 요 변곡점에 대한 얘기도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도 풀 수 있다. 일단 요런 지점이 지금 3차 함수에서는 존재하게 되는데, 요런 지점이 바로 뭐냐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 돼요. 그 점이 바로 우리는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붙입니다.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접선을 그었을 때 뭔가 곡선을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돼요.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작았을 때, 이 기준으로 예를 뭐 A라고 했었을 때 A보다 작으면은 접선이 더 위에 있게 되죠. 그쵸? 접선이 더 위에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 변곡점을 갖는 그 X좌표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접선이 더 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관통하는 형태의 접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의 접선은 무조건 몇 개밖에 그릴 수가 없냐면 한 개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는요. 괜찮죠?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접선의 개수랑 접점의 개수가 3차 함수였었을 때만 일치한다. 일반적인 상황, 다른 상황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얘기는 아니다. 자, 요게 성립하는 이유가 바로 요 얘기이기도 합니다. 변곡점의 개수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인 요 상황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상황이 지금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4차 함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에요.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때는 요 아까 우리가 접선의 개수와 접점의 개수가 같다라는 얘기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몇 개가 생길까요? 이 접선 위에 있는 요 선이요. 점이요. 그쵸? 아까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 변곡접선에서 그은 여기서 접선을 긋게 되면은 여기서 일단 한 개가 생기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요 접선, 뚫고 지나가는 접선까지 해가지고 사실 이런 변곡접선 위에 있는 접선은 항상 몇 개씩 그을 수 있다? 이런 데서는 2개씩 그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점 볼까요? 여기 요 변곡접선과 이 곡선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 여기서는 접선이 몇 개 그어질 수가 있을 것이냐. 이때는 요거 한 개밖에 안 되죠. 그쵸? 나머지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몇 개? 요 영역 안에 있는 점들은 어떤 점이든지 간에 항상 한 개씩밖에 안 그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변곡점은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요 구역 안에 있는 어떤 점을 잡든지 간에 접선은 한 개씩밖에 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구역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 영역. 요 영역에서는 지금 그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한번 해볼까요? 요런 점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한 개.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2개. 또 있어요. 또 있죠. 여기서 3개. 네, 그래서 요 영역은 항상 3개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요 영역에 속해 있는 어떤 점을 잡든지 간에 거기서도 접선은 무조건 3개가 생기는 그런 형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 문제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접선이 3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쪽 구역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아까 마이너스 4가 이 극대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라인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얘가 x는 마이너스 4였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단계는 그 A의 범위가 너무 무수히 많잖아요. 실수 전체를 A의 범위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A의 범위를 줄이기로 했어요. 그럼 그 범위가 도대체 어딘데 그래프를 조금 축소해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뒀을 때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x는 4가 이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럼 우리가 찾는 범위는 이런 범위였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뭐 접선의 방정식 세팅해서 y는 a와의 교점의 개수가 3개예요. 뭐 그렇게 가는 게 당연히 우리의 지금 상황, 교육과정에선 맞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더 빨리 가는 방법은 변곡점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과 만나는 이 교점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변고점은 참고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주어진 함수를 2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줄 거예요. 사실 그게 변곡점의 정의는 아니에요. 그냥 반복적인 걸로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x가 얼마고 얘가 아까 3x제곱 더하기 6x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미분해요. f2'x는 6x 더하기 6이 돼서 얘가 0 되는 지점이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부호의 변화가 음수에서 양수로 발생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이런 점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 좌표는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1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돼서 2가 됩니다. 그 우리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다?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마이너스 1 갖다 넣어주게 되면은 3 마이너스 6인 거니까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2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변곡 접선이 만들어져요. 네, 우리가 요 점이 지금 필요하다 그랬죠? 요 점은 x에다가 뭐 넣은 거였었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넣게 되면은 요 값이 지금 얼마? y 값이 11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구했었던 a의 가장 큰 값이 될 수 있었던 그 범위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변곡 접선에 대한 개념을 안다면 조금 더 빨리 접근해 줄 수가 있을 거긴 하지만 사실 변곡점은 여러분들 문과 학생들한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 정도는 꼭 같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